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김나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패닉에 빠졌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4%대 하락하면서 지난해 검은 10월의 악몽을 또 한 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이오주 악재,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개도국 혜택 박탈까지 3중고가 겹치면서 코스닥 시장이 무너졌는데요. 더 문제는 지금의 시장이 반등할 만한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내 한숨만 쉬시다가 하루를 다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한 지금 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신다면 지금 바로 종목진단 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전화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유리하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와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 내리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되나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이 시작하자마자 주말 사이에 안 좋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지금 이 동아시아, 한국을 비롯해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이제 중국까지 있는데 여기 우리 편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멀리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갔지만 미국도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상황 때문에 투자자들이 오늘은 좀,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제 장 들어갔다가 증시가 전초점 이탈하면서 이제 투매가 좀 나온 그런 모습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또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요. 아직 여러분께 체감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우리 7월달, 8월달, 항상 이 휴가철에 항상 이 시기에는 장이 좋았던 그 시기에도 가다가 좀 쉬어가는 장이에요. 그래서 7, 8월달에 원래 그런 장이 매년 있어 왔으니까 올해 조금 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시기적인 부분으로 보면 되겠고, 이번에 밀린 것들은 가을쯤 들어서면서 대부분 다 회복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장 좀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늘 전저점에 거의 1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은 수준까지 근접을 한 상태예요.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이거는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닥 지수의 우리 주봉 차트를 제가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작년 1월 달 말이 가장 최고점. 그때 무슨 얘기 있었죠? 우리 뉴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어떤 거 나오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코스닥 1000포인트 간다.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내놨어요. 그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를 많이 안 보셨을 텐데, 그때는 그 누구도 이 시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다들 그냥 좋으니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간다 그랬었어요. 그러다 다 망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작년 겨울이었죠. 네, 요때 뭐 반도체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하면서 증시가 바닷가에 내려왔는데 그 뒤로 이제 오히려 증시는 한동안 상승기로 돌아섰어요. 자, 그리고 또 전저점 부근가에 내려오면서 현재 흐름 자체가 많이 안 좋은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시기까지 내려오니까 주변에 그동안 희망을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용해졌어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져버리니까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저점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작년 10월 달에 저점이 뭐 617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내일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탈도 나올 수 있고 투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 우리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 좀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에 대비해서 보면은 다 그쪽은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우리만 빠질 만한 이유가 있나?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하락한 부분들은 저는 급반등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 생각하고, 현재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 혹시 바닥에서 샀는데 더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전저점을 깨고 안 깨고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기가 지금 우리 증시 1월 달부터 12월 달 중에 그 시기가 7, 8월 달에 원래 항상 좀 어려운 시기다. 어려운 시기다라는 부분들 알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 오늘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최근에 매수가 없었어요. 7월 달 들어서 매일 매도만 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순매수가 들어온 상태예요. 거래소 쪽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기관들이 왜 맨날 매도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관들은 어디서 돈이 있어서 맨날 파는 걸까요?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분들이 증권사나 이런 넣어놨던 펀드들이 있죠. 이거 지금 마이너스가 매일 찍히고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직접 해야겠다. 혹은 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가지고 펀드 환매 자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증권사는 그거를 여러분께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일단 팔아야 되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더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아, 이거 무슨 일 있나 보다. 팔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한동안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딱 보니까 딱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걸 보면서 아, 팔 사람들 다 팔았구나. 이제는 바닥에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당분간 좀 이렇게 상승 구간으로 보는 매수세도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증시가 완만하게 이제 바닥을 만들다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본이나 북한이나 이런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딱 튀어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글로벌적인 이슈로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합의 어떻게 되는지 협상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증시가 빠른 반등, 늦은 반등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부분이 우리가 7월 1일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 G20 회담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유일한 테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죠? 오늘 29일이요. 한 달째 우리가 맨날 봤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근데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방심한 거죠. 너무 방심했던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무슨 얘기 나옵니까? 아까 장 끝나고 보니까 이제서야 추경 통과시켜가지고 급한 불도 끄자. 안보 국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일본은 이미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딱 터트린 거지만 우리는 갑작스럽게 받아들였으면서도 긴급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반도체 소재 3가지로 출발했는데 갈수록 뭐 소재, 뭐 기계 등등등 막 여러 가지 수소 경제 다 타격을 볼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전방위적 확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사실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주말 사이 막 나오니까 투자자분들이 오늘 좀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일정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이 만나서 대화를 해서 푸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한국에서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허름한 뭐 창고 같은 데서 그죠? 그런 데서 만남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거절하고 있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가서 중재를 해달라 그랬는데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일본 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랑 직접적인 교류가 힘들고 우회하는 방법도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강제적이라도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그죠? 한번 협상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게 바로 9월 달에 있을 유엔 총회 바로 이곳에서 한일 간의 그런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부터 시간이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잘 준비해서 됐으면 좋겠고 현재 분위기로서는 8월 달 중순 정도로 예상되는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5대 국가,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시장에서는 관련된 내용으로 다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8월 달에 이슈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9월 달에 유엔 총회까지는 지켜보아야 이 이슈가 끝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시장의 IT주가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나마 생존한 테마라고 하면은
IT라고 할 수 있는데 IT는 8월달, 9월달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이다, 업종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과하게 떨어진 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바닥을 다지다가 반등을 할 것이다 설명을 하셨고요. 일단 8월 중순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9월에 유엔 총회까지 좀 기다려야 한다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죽어 있는데 그나마 살아있는 IT주는 8, 9월에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082님의 문자입니다. SG세계물산 매수가 1,140원입니다. 오늘 동전주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네, 오늘 보니까 사실 하락했던 종목 개수가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거의 뭐 한 2,0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했고 상승 종목 개수가 뭐 150개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는 오늘 시장이 정말 위험하고 정말 이제 공포에 휩싸인 흔히 말하는 패닉셀이라고 하죠. 네, 투매 패닉셀이 오늘 엄청나게 나온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순매수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약간 이제 코스닥이 이제 약간 개별주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대안투자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고 있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은 전부 다 무너진다고 봐도 무방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SG세계물산도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니까 결코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고 오늘 일단 추세가 좀 무너진 상태거든요. 자, 일단 제가 전략을 한번 세워드려 볼게요. 자,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때 시기를 제가 보니까요. 올해 5월 달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던 종목은 아니었고요. 작년 겨울에 정말 우리 증시가 위기였을 때 51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그 종목이 올 초에 800원, 900원 올라가다가 6월 달 정도에 대시세가 발생을 하면서 그죠? 1,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그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약 3배가 좀 못 되게 좀 올라왔어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그죠? 대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재차 상승을 노리다가 오늘 추세가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미 여기 지난 6월 달에 큰 시세를 주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저점에서 반등을 나오면서 여기 지난주 목요일 7월 25일 날 10% 이상 올라갔다가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밀렸어요.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기서는 매물대를 뚫고 막 가져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서 이미 힘이 좀 붙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단기로 짧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길게 가져가면 충분히 바닥까지 내려와서 추가 매수도 염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비중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왠지 많이 들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죠? 동전주로 내려오기도 했고 6월 달 초에 1,400원짜리 종목이 950원까지 내려왔으면은 그죠?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법해요. 그게 지난주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은 올라가더라도 지난번처럼 막 1,1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쉽진 않아 보여요. 재료도 보면은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특별한 재료가 없죠. 그죠? 예전에는 뭐 정치인 관련주네 뭐네 막 이랬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한 900원이나 800원 후반대까지는 약간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한번 내려왔다가 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요거는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제가 볼 때는 1,100원대 위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화살표들이 많이 찍힌 구간대를 보면은 대충 1,1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100원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1,100원대 매물에 부딪혀서 가지 못하고 딱 거기까지 가거나 근처 뭐 1,100원이니까 뭐 1,095원이나 이렇게까지밖에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자님께서는
이 종목 좀 기다리셨다가 바닥 만들고 올라오게 되면은 올라온다고 이거 야 여기서부터 많이 가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1,100원 근처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한 1,090원대부터 해서 1,100원 전후로 해가지고 분할 매도로 요거는 좀 빠져나오신다면은 손해가 크지 않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리자. 그리고 기다렸다가 1,100원 근처까지 올라오면은 분할 매도로 정리하자. 이렇게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G 세계물산이었습니다. 800원 후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설명을 하셨고요. 올라간다면 1,100원 전후에서 분할 매도하시라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338님의 문자입니다. 문배철강입니다. 3,250원에 50%입니다. 계속 내리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왜 자꾸 하락하는 걸까요? 이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이 지금 올라갔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철강 관련주예요. 그죠? 사명에도 보면은 뭐 철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수혜가 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예전에, 정말 옛날에는 그 러시아랑 그 가스관 얘기 나올 때 있죠? 남북러 가스관 얘기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잠깐 화제가 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래에서는 저기 인천시에서 또 이게 빨간 수돗물이 나오면서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수도관, 강관 뭐 이런 관련주로 해서 한번 움직였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러시아랑 교류 있나요?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영공에 왔다 간 건 있었지만 교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인천시 수돗물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대책이 나왔죠. 앞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요거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더 피해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재료 자체가 지금은 많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일단 주가 차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왜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같은 시장에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잖아요. 지금 올라가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 우리 지금 일본이 우리 경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전혀 무관한 업종, 전혀 상관없는 업종의 종목이거나 아니면 일본의 수출 규제에 수혜가 되는 종목이거나 뭐 불매 운동에 관련된 종목이거나 이런 것들. 그것도 아니라면 하락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안투자 뭐 그런 종목들이 있죠. 아니면 안전자산에 속하는 종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철강이라는 이 테마 자체가 지금 미국이 지금 철강 관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세 대상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확대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합니다. 대상이에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지금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철강 쪽이 아무래도 자동차나 이쪽이 잘 가게 되면은 보통 따라갔던 경향들이 있어요.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은 잘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문배철강도 지금 혼자서 자력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3,200원 정도시면은 이 종목은 올해 한 겨울, 올해 한 11월, 12월 정도까지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딱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3,200원, 3,3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할 거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이전에 빨리 종목이 올라오기를 바란다면 이 종목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은 몰라요. 어떤 실적이 나올지는. 근데 이 회사는 재무 상태로만 보면은 굉장히 탄탄한 회사예요. 매년 배당도 주고 있고요. 발행 주식수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고요. 회사 자체는 계속해서 부채 자체도 줄고 있고 전체적인 뭐 유보율 자체도 늘고 있고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그래도 돈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장기로 투자하신다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빨리 나오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올 겨울쯤에 본전까지 올라오면은 정리하고 나오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실적이 좀 눈에 띄게 잘 나온다고 하면 더 이상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이 올라갈 만한 재료가 지금은 실적밖에 없다는 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제 예상보다 좀 빨리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겨울까지는 기다리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문배철강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겨울까지 보유하신다면 매수가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033님의 문자입니다. 이쁜 앵커님, 적풍 전문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SKC 코오롱 PI 31,800원에 15%입니다. 너무 떨어지는데 어떡하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자, SKC 코오롱 PI도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예전에는 폴더블 폰 소재 관련주로 유명해졌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유명해졌었고, 지금은 특별한 내용들은 없지만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는 조금 옆에 있는 재료로 이 종목의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약간 M&A 재료가 최근에 좀 있었어요. 자, 일단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매수 단가가 31,000원대에 보유하고 있고 비중이 15%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죠? 이렇게 우량한 종목인데 오늘 하루 만에 9%가 빠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패닉이에요. 멀쩡한 종목, 뭐 좀 못난 종목, 부실한 종목, 우량한 종목 가릴 거 없이 오늘은 그냥 다 빠졌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그냥 같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SKC 코오롱 PI가 앞으로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계속하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좀 수혜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이제 내심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종목은 반등을 한번 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대신 종목이 지금 31,000원대시면은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비중을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는 마시고요. 그대로 보유하신다면 지금 하락하는 구간이 멈추고 나서 올라오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그 가격대를 봤을 때 매수가를 조금 넘어서면은 물량 부담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수급을 한번 좀 볼게요. 이 종목을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좀 볼 텐데 최근 한 달간 누적을 좀 보니까요. 월 초중반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다가 최근 근래에 들어서 기관 매수세가 좀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점점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 최근에 개인들은 초반에 많이 사서 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거래를 많이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을 봤을 때는 괜찮아요. 요즘에 기관들이 맨날 주식 팔고 있는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사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35,000원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시간은 좀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예전에 1조 원 넘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좀 줄어가지고 8천억대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규모는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3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가능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린드먼 아시아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 6,500원에 네. 47%거든요. 네, 6,500원에 47% 보여주시면 매수한 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작년 9월에 했어요. 아, 작년 9월이요? 네네. 네, 좀 긴 시간 보유를 하셨는데 네. 장기 투자 생각에 매수하셨던 종목인가요? 네, 처음엔 장기였었는데 뭐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넘으니까 네.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네요. 네. 근데 뭐 미국에도 이제 뭐 7월 말에 금리 인하도 이게 금융 투자 업체라 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지금 국내 금리도 내렸고 해가지고 그러면 좀 외주에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 뭐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네. 또 오늘 완전히 좀 전 주가가 바닥치고 이러니까 네,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아. 하죠. 알겠습니다. 한번- 금리 인하로 좀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또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좀 안 좋아서 어떤 예, 전략이 예.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빠르게 한번 또 전략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린드먼 아시아 6,500원에 47%. 이 종목 이제 네. 오래 기다리시다 보니까 조금 질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좀 빠르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린드먼 아시아 장기 투자 네. 아까 말씀하셨다고 아까 들었어요, 제가. 네, 네, 이거 혹시 가져가신다면 얼마나 더 길게 보유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 4,620원인가 그런데요. 네, 네, 네. 최소 그래도 5,200원까지는 가서 한번 1,400원 손실 보고 네, 네, 네. 빠져나왔으면 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쭉 봤는데 이 종목이 이제 원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료가 이제 창투사잖아요. 창투사, 뭐 벤처 투자, 뭐 이런 네. 이제 회사인데 올해 연초에 약간 그런 테마가 좀 있었다가 지금 완전히 조용해져 버렸죠. 관련 네. 종목도 다 하락하고 있고 무슨 창투 다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네. 이거는 뭐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목받지 못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수 단가를 봤을 때는 만약에 장기 투자를 보신다고 하면 뭐 그다지 그렇게 뭐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회사가 지금 상장한 지가 작년 3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1년이 좀 네. 1년 반 정도가 됐어요. 근데 네. 뭐 재무 상태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네. 회사는 좀 이슈만 좀 붙고 하면은 금방 또 올라갈 수 있고 가볍잖아요, 또 종목이. 시가총액이 네. 지금 이제 600억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네. 뭐 만약에 시장에서 좀 이렇게 강한 테마만 붙으면은 하루에 뭐 20% 30%짜리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요. 다만 또 요즘에 네네 그 보니까 널뛰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변동성이 잘해놨다 막. 벌써 엄청 큽니다. 주가곡선이 예. 커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 뭐 어디까지 가려나 하고 봤더니는 뭐 진짜 1분 10분 막 돈 네. 초에도 보면 막 차이가 나가지고 그죠. 도대체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원래 그런 종목이에요. 예. 이런 종목들이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이런 종목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급락이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보통 많이 네. 편입하시거든요. 어쨌든 이제 네.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지금 최근에 거래량을 좀 보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600억이면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시장 유통 물량도 분명히 작지 않을 텐데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하루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래가 10,000주밖에 안 됐어요. 13,000주밖에. 예.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하락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 생각은. 예.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거래할 생각이 없어요. 물려있는 사람들도 그냥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거는 던지는 거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그래서 저처럼 이제 지치니까. 지금 그냥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네. 올라가겠지, 뭐 바닥이니까 이러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 전저점 깨니까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던져야겠다라고 매도를 했는데 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매도가 이렇게 막 거래가 돼야지 이제 주가가 이제 잘 움직이는데 지금은 파는 사람들은 겁먹어서 던지고 있는데 살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오늘은 좀 낙폭이 크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네. 매도량이 많이 나오는데 매수량은 그렇죠. 적고 이렇더라고요. 거래량도 전번 주보다 그냥 금요일보다 조금 좀 줄어들어가지고 네네. 3만 얼마 그 거래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이제 6월 달에 한번 올라갔던 이유가 얘네가 네. 무슨 뭐 제약회사 투자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테마 한번 붙고 다시 이제 제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예. 그 재료가 없었어도 어차피 왔을 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현재는 그때 뭐 재앙행이 나왔을 때도 뭐 물량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네. 시장에서 전형적인 이제 소외된 종목의 흐름을 지금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왜 언제까지 보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짧게 봤을 때 다음 주, 다다음 주 안에 무슨 내용이 딱 나와가지고 올라간다
할 만한 내용들이 찾아봤는데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올라가려면은 진짜 뭐 실적이 잘 나온다든지 정부에서 창투사나 이런 데를 좀 키워가지고 뭐 일자리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러면은 네. 모를까. 지금은 그런 상태, 그런 내용들이 아예 없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들만 나오는데, 그죠? 뭐 경제 무너졌다는 얘기 나오는데 네. 누가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아까 전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8월달, 9월달쯤 되면은 일본과 그런 수출 규제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합의점을 좀 찾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가져가시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5,000원대 초반의 가격대 5,200원, 3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만약에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달에서 두 달, 한 9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5,000원 넘어가면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연말까지 가져가거나 내년 초까지 본다고 하면은 좀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지금 하락장 분위기도 좀 마무리가 될 것이고, 네. 그죠? 일본도 지금 도쿄올림픽 해야 되고 트럼프도 재선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포 분위기가 오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조금씩 살아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올 겨울이나 내년쯤 되면은 조금 주목받는 종목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당장은 재료가 없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길게 봐야 되는 종목 같습니다. 요거는. 네. 그러면 네. 만약에 그 전문인가님께서 지금 네네. 제가 바로 처리한다 그러면 손실가는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손절가는 아까 전에 봤던 5,000원이라는 가격이 괜찮은 네. 가격이에요. 지금 이제 5,000원대하고 5,500원대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제약주에게 나왔을 때 네네. 그때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또 매물벽이 또 쌓여있기 때문에 한 5,000원, 5,500원 사이 정도가 지금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매도가예요. 딱 그 정도까지. 거기 벽이 있어서 그걸 돌파하려면은 정말 더 큰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따 그거를 뚫기 위한 재료가 뭐 제가 모르는 재료가 나온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좀 잘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5,200원 조금 더 보신다면 5,500원 그 정도가 지금은 저는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더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리를 하실 거라면은 아래쪽으로 손절가 잡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손실도 많이 보고 계시고, 그죠? 예, 예. 차라리 네네. 이 회사가 뭐 그렇다고 한 2, 3개월 안에 뭐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종목도 아니니까요. 조금 회복 시기를 기다렸다가 파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문의를 주신다면 그때 상황에 맞게 또 분석을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은 좀 길게 두시는 쪽으로 보시고 나중에 또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린드먼 아시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124님의 문자입니다. 늦은 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콤 9,810원에 2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코콤이 이제 예전에 올라갔던 그 시기에 제용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뭐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IT 쪽의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달에 시세가 많이 났다가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증시 무너지는 과정에서 같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매수하신 시점이, 이거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수한 시점이 만약에 최근에 이때 5월 달에 그때 주가가 10,000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 사셨다면은 이거는 매매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서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못 갈 경우에는 바로 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추격 매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매매를 잘 못하신 거다.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복귀 한번 하시면서 이럴 때는 사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예전에 사셔가지고 추가 매수도 하고 물타기도 해서 단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샀는데 싸다고 샀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온 상태다. 아니면 최근에 올라갈 때 잡아서 물려있다.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종목이 예전에 한번 너무나 잘 나갔던 적이 있어서 지금은 약간 우리 시장에서도 좀 그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으로 좀 보이고, 현재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 월봉 차트를 제가 띄워놨거든요. 근데 보시면 2014년도쯤에 그때 사물인터넷, IoT라는 얘기가 그때 한창 시장에서 많이 테마가 있었어요. 그때 뭐 S넷이니 코코미니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대박이었죠. 모든 가전제품들이 연결된다고 막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앞으로 몇 년 뒤면은 모든 가전제품에 다 들어간다. 인터넷에 들어간다. 우리 실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냉장고에도 뭐 저기 인터넷 들어가고 있지. 막 다 지금 연결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관리하고. 실제 막상 그런 세상이 왔어요. 왔는데 이미 관련주는 그때 다 올라갔고 막상 현실이 됐는데 그렇게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뭐 좀 편리하다 그런 것이지 우리 생활을 막 혁신적으로 뒤집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물인터넷이라는 것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거고 더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맞지만 시장에서는 매력도가 예전에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을 때보다 알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코미라는 재료도 그 당시에 2,000원짜리 주식이 2만 원까지 갔으면 10배가 올라갔어요. 1년 만에. 지금은 이제 그런 파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미 이제 끝났다. 큰 파동은 끝났고 지금은 짧은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 단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지금은 플레이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보니까 오늘 6,400원까지 내려왔고 신저가를 경신했고요. 거래량은 뭐 10만 주 정도밖에 안 나왔으면은 얼마 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래 자체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럼 뭐냐면은 오늘 이 종목이 문제가 생기는 건 없어요. 코콤이라는 회사에 뭐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일하고 퇴근하셨을 거예요. 회사에 일은 없습니다. 왜 빠졌냐? 지금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테마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종목들도 오늘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기다려야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 단 매수하신 가격인 9,800원이라는 가격은 여기 보시면 5월 23일 날에 요 구간이거든요. 여긴데 이게 쉽게 회복할 만한 구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몇천 원짜리 주가가 갑자기 만 원짜리가 돼서 돌파하는 순간 반대로 만 원짜리가 9천 원짜리가 되고 1,00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되고 이 단위를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사람들의 기대감과 실망감이 엄청나게 많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 원 돌파할 때 가는구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다 물려 있는 상태죠. 시청자님도 아마 비슷한 가격에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은 한 8,000원까지는 보고 있어요. 잘 풀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여기서 손절은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가져가셔서 적어도 8,000원, 조금 빨리 팔고 싶다면 7,500원 정도까지 해서 7,500원에서 8,000원까지 반등 시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기다렸다가 조금 손실을 줄인 상태에서 요거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콤은 반등한다면 7,500원부터 매도하는 게 좋겠다.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온라인 방송 이어가실 텐데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그동안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항상 11시 반에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렸던 얘기는 일본의 수출 규제나 현재 우리 증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어난 이슈와 함께 현재 상황들을 분석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변의 뉴스를 보면은 이게 진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들으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 투매가 나오고 완전히 패닉이 되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갑자기 뭐 미사일 쏟아졌나요? 우리나라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알던 이슈예요. 근데 증시 있게 반응했다는 거는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심란하실 거예요. 진짜.
다 팔고 지금 달러 사서 미국 주식 사야 되나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오늘도 준비한 종목이 있죠. 하락장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함과 동시에 지금 같은 이런 패닉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2011년도 또 2016년도 이럴 때도 방송을 좀 하면서 그 당시에 또 급락장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같은. 그때를 넘어갔던 그런 스토리들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오늘 밤 11시 반 방송에서는 이런 급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짧은 그런 전략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밤 방송에서 많은 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 있습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방송보기 버튼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오늘 고민? 제가 네, 데모라고 지금 뭐 신규 상장주 같은데요. 네, 첫날에 막 높이 올라가더니 다음 네. 날부터 너무 높은 고점에서 사갖고서 네. 지금 며칠째 계속 고전 중이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상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데모 네. 상장 그러면 이튿날 사신 것 같은데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13,4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요. 네, 13,400원에 50%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전화를 급하게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데모 13,400원에 50% 신규 상장주잖아요. 이 네, 종목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거 어려운 종목 들어가셨네요. 네, 시청자님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네. 네. 이 요즘에 신규 상장주가 또 갑자기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달부터 해서 상장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괜찮아요. 뭐 대비 괜찮냐면은 공모가 대비 성적이 괜찮아요. 공모가 대비 주가가 딱 상장을 했을 때 가격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 꼭 공모가를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의 공모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막. 어떻게 사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날개. 이 종목이 공모가가 얼마냐면 5,200원이에요. 그걸 어디로 보고 알아요?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인터넷에 그냥 검색해봐도 뭐 데모 공모가 치면은 그냥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요즘엔 뭐 워낙에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요 종목의 재료가 요즘에 또 많이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IT 재료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이게 뭐 기계 장비라든지 건설 장비 뭐 이쪽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뭐 건설 경기도 많이 안 좋은데 해당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나. 연결고리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또 이게 내일 또 내려갈까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솔직히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은 일단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죠? 첫날 재밌게. 네, 많이 올라가고 이튿날도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지금 이틀 정도 급락이 나온 상태인데 지금 딱 보니까 공모가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 받았던 투자자들이 다 팔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5,000원대 들고 있으니까 지금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 하락이 공모가를 향해 갈 경우에는 일단 그 근처까지는 한번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이 더 길어진다고 하면은 한 5,000원대까지는 내려왔다가 그 근처에서 또 저가면서 또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바닥 좀 만들다가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암울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죠. 만약에 사시더라도 오늘 종가에 만약에 8,700원을 샀다. 그러면 그래도 기다리시는 게 그래도 좀 덜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5,000원 찍고 8,000원 가는 거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더 네. 흐르는 물타기식으로 좀 더 사는 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금액이 상장이 돼서 만약에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우량주다라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더 살 수도 있죠. 더 사고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데 상장된 지 며칠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이 우량한 종목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좀 필요한 상태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현재 들어간 자금이 50%면 많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요 자금이 네, 일단 요게 급한 자금이다.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 자금이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수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좀 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아니요,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기다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이 내려가는 걸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보통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내려갈 때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미 초반에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탄력은 다 끝났고 바닥이 어디냐가 포인트거든요. 바닥이 어디냐. 어디예요?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처음에 상장했을 때 그 초기 가격이 8,000원 정도인데 요 8,000원 못 지키면은 진짜 5,000원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모가인 5,000원대는 어떻게든 사수를 좀 할 것 같고요. 5,000원까지 가면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막 3분의 1 수준인데.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길게 보신다면 기다리셨다가 바닥 나오는 거 보고 올라가는 거 보고 판다. 그러면 잘 풀린다고 하면은 한 10,000원 근처까지는 회복 예상 한번 해보고요.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좋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진다면 해당되는 내용은 좀 그래도 주목은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 경기 쪽으로 보면은 저도 좀 봐야 되겠지만 뭐 3기 신도시 같은 얘기들도 있고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좋아할 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현재 요거는 저는 올해는 빠른 반등이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봄쯤은 돼야지 바닥 만들고 올라온 흐름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심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좋은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보도 얼마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냥 묻어두시겠다면은 바닥이 얼마가 됐든 나중에 한 10,000원까지 올라오면은 정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빨리 빼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종목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시고 금요일 안에 시세가 안 나온다. 한 9,000원, 10,000원, 뭐 여기 10,000원대 위로 만약에 금요일까지 못 올라온다고 하면은 사실상 추세가 깨진 거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때는 보유하신 물량의 한 절반 정도는 일단 회수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데모까지 오늘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이 내일장이 또 걱정이 되는데요. 내일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뭐 매일 똑같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해결책이 없어요. 문제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대응책이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이번에 7월 국회, 얼마 만에 여는 국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머리를 맞댄다고 하니까 거기서 좋은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우리 증시 자체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마음은 편하시겠지만 돈 벌기는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좀 신저가, 개인 투매 나온 종목들은 머지않아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하락장에서 멀쩡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뭔가 약간 좀 색다른 종목이나 신선한 것들이 많이 올라가요. 바로 대한투자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좀 병행이 된다면은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넘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 공개방송에서 여러분께 투자할 만한 대한투자 종목 한 종목 공개드림과 동시에 이런 장은 어떻게 넘어가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11시 반 공개방송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보면 방송 보기 버튼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종목 진단 119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문자나 전화 상담 신청은 방송 시작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내주시면 더욱더 채택 확률이 높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